안녕하세요. 황태양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한 유튜브 방송은 제가 최근에 우연하게 보게 된 인터넷 의학 뉴스입니다. 거기 뉴스 제목을 캡처를 했었는데요. 지구 온난화와 알레르기, 특히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도 이제 비염에 대한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20년간 비염 환자가 거의 18배 급증할 정도 정말 폭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목에도 있지만 그 기사하고는 달리 약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물을 깨 오남용이 심각해서 그 약물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비염 환자가 급증한다는 그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뉴스 중 일부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질병관리청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8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약 20년간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거의 18배, 정말 꽤 많이 증가했고요. 성인들은 거의 18.8%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았을 정도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비염은 거의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원인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의학 뉴스고요. 저 뉴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도 저 뉴스 기사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국내 비염 환자가 20년간 18배나 급증한 주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만약 온난화 때문이면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에서 다 영향을 받겠죠.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최근 20년 사이에 비염 환자가 2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나라들이 속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의학 교과서에도 기재됐을 정도로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약물 남용이 국내 비염 환자가 이렇게 20년 동안 거의 20배 가까이 급증할 주 원인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의학 교과서 홍창희 송화과학이라는 책 중에서 만성 비염 부분입니다. 그럼 그중 일부 내용을 보면 가장 흔한 원인은 알레르기 비염이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행간펜으로 쳐놓은 부분 항우열제, 약이 이제 코막힘 약이고요. 항히스타민제, 약이 이제 콧물이 날 때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약. 이 두 약의 장기 복용에 의한 의인성 질환으로도 생길 수도 있다. 저기서 얘기하는 의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병원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겼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책도 소아 이비인후 과학이라는 전공 서적입니다. 거기서 이제 약물성 비염에 대해 부분이 있어서 발췌를 하며 약물성 비염은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냥 일반인들이 잘 아는 해열 진통 소염제입니다. 주로 아이들은 이제 열날 때 많이 먹고, 아니면 감기도 마찬가지, 아니면 성인들은 주로 이제 어디가 아플 때 많이 먹는 약이죠. 그리고 그 아래 뭐 베타 차단제다, 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 어쨌든 이런 고혈압 약들 또한 이렇게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소적 비강내 충혈 제거제, 충혈 제거제가 결국 이제 코막힘 약입니다. 주로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비염 코막힘이 아주 심한 환자들이 칙칙 뿌리며 아주 단기간에 코가 뚫리는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즉조성이 아주 강한 저 스프레이를 이렇게 단기간이라도, 그 단기간은 뭐 일주일 정도입니다. 사용했을 시에는 그로 인한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오남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정말 항생제는 오남용 시에 이렇게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정말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 건강과 관련되어서 감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연평성 장질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들 아니면 하다못해 뇌 질환과 관련되어서 뭐 치매라든지 자폐라든지 ADHD 질병 위험을 높이니까 정말 항생제는 오남용을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수년 전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대규모 연구를 해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항생제를 3개월 이상 이렇게 복용했더니 비염 발생 확률이 13.45배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비염 외에도 아토피는 10.45배, 천식 같은 경우는 3.6배. 오히려 오늘 그 뉴스에서 최근 우리나라 비염 환자가 20년 동안 18배 증가했다는 그 의학적 수치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그 의학 뉴스고요. 이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면 다 전문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돌전 아기부터 이렇게 비염을 유발하는 약물, 제가 그 아래 행강편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 약들을 정말 꽤 오래 장기 복용합니다. 이건 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쨌든 저 처방전에 있는 그 비염을 유발하는 약물부터 보면 이제 비염 콧물약, 거기 슈다패드 정이든 코벤 시럽, 그리고 마찬가지 장생제, 비염을 유발하는 약들을 이렇게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많게는 4가지, 뭐 5가지, 정말 꽤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캡처 화면은 이렇게 서울대 병원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한 방송의 캡처 화면입니다. 네, 그 항생제를 처방을 많이 받은 영유아들이 이렇게 소아 비만의 위험이 40% 높다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 서울대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나라 영유아 항생제 처방 건수가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높다고 하면서 그 아래 보면 이렇게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통계 자료조차도 항생제를 사용한 아이들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면 훨씬 더 우리나라의 항생제 오남용의 아이들에게서 오남용한 수치가 더 많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왜? 미국, 유럽에서는 아이들에게 감기 항생제를 아예 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도 글을 적어놨지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끔 그 표현을 예외적이라고 높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이유는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 방송도 방송 제목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비염 환자가 20년간 18배나 폭증한 주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보단 약물 오남용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염을 유발한다는 약물을 정말 우리나라는 돌전 아기부터 당연히 이제 커가면서 성인까지 꽤 많이 오남용을 꽤 심각합니다. 네, 그게 특이한 약물이 아니라 감기에 먹는 감기약들, 이제 콧물약이라든지 코막힘약 아니면 항생제, 이 약물들의 오남용으로 비염 환자가 급증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현재 비염으로 고생 중이거나 아니면 이전까지 감기약이든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다면 앞으로는 가까운 한의원 진료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사진도 보면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면서도 복용이 편리한 시럽 형태 한약도 요즘 많이 한의원에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